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깊은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평화의 축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학자로서 저는 우리가 세상을 가치라는 구조를 통해 인식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토를 탐험하기 위한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객관적인 세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객관적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다면 굳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켜 세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려 애쓸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객관적인 세상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것의 상당 부분은 기억입니다. 우리의 뇌는 세상을 인식하는 신경학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기억을 활용하여 사물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 시야를 매우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오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가치 판단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 즉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는, 즉 무언가를 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심리학자 제프리 그레이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감정의 대부분은 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 즉 행복을 느낍니다. 반대로 목표가 무효화되거나 장애물에 부딪혔다는 증거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방에 들어가 무언가를 집으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부주의해서 방이 어수선하다면 그 모든 잡동사니는 당신의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나타나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방을 정리하라고 격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방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경험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방을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진정한 윤리적 미덕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회복 탄력성과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삶의 고통에 맞설 수 있게 해주는 의미가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스럽거나 두렵다면 당신은 의미로 압도당한 상태입니다. 단지 그것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종류의 의미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의미의 원천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온타리오 북부의 외딴 곳에 머무는데 그곳의 장점 중 하나는 밤에 부두에 나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무한에 가까운 존재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함께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경외감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감정입니다. 경외감을 느낄 때 머리카락이 쭈뼛서거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포식자를 마주한 피식동물이 자신을 더 커 보이게 하려고 털을 곤두세우는 고대의 반사작용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즉, 경외감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와 마주했을 때 느끼는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경외감을 느낄 때 그 안에는 우리가 인식하는 그 위대한 것을 모방하라는 암묵적인 행동의 촉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무한한 우주를 모방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질문이지만 우리 인간 또한 매우 복잡한 존재입니다. 무한을 이해했을 때 그것을 모방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 즉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무한한 복잡성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이성적인 사고만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경외감과 같은 원초적인 경험들이 우리를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윤리는 바로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한 부름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실과 동행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적절하게 연결해주는 사랑을 좇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 의식 중에는 신비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존재, 즉 군중에게 거부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취약성에 대한 우리의 복종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의 현현인 그조차도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부를 때를 알아차리고 그 부름에 매우 신중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비범할 정도로 어렵고 그것을 감당할 만하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될 수 있는 존재와 현재의 나 사이의 여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결정할 때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 실망하게 될 위험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할 만큼 충분히 도전적인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것은 제가 임상 현장에서 끊임없이 마주쳤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35살이 되도록 부모님 집에 살며 방은 엉망진창이고 마치 철없는 13살처럼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방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주에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공청소기를 벽장에서 꺼내 침실문 앞에 가로로 놓고는 일주일 내내 그냥 그 위를 넘어 다녔어요. 그는 자신의 완고함에 스스로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원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방을 청소하는 대신 스스로의 길에 장애물을 놓고 일주일 동안 순교자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방 청소하기는 너무 높은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저 진공청소기를 방 안으로 가져다 놓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환상이 스쳐 지나가는지 지켜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그 환상을 포착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엄청난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문 앞에 청소기를 놓고 일주일 내내 넘어 다닐 정도라면 당신은 정말로 분노에 찬 사람일 테니까요. 그 다음 주 그는 충격을 받은 채 돌아왔지만 진공청소기는 그의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랍 하나
혹은 서랍 한 칸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와 협상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목표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아서 당신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그 목표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전제를 버리고 마치 유혹해야 할 낯선 사람처럼 자기 자신과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의 불편함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편안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해독제는 탁월함을 향한 모험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성숙의 어려움은 바로 이 편안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 학파는 현명하게도 좋은 어머니는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모험의 필요성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편안함의 제공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은 어머니가 겪는 십자가형과도 같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걸작 피에타는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성모 마리아가 부서지고 파괴된 성인 아들 그리스도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용기입니다. 아이가 그런 일을 겪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하는 용기 말입니다. 세상 밖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품 안에 머무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세상 밖에서는 육체를 잃을지 모르지만 이곳에 머무르면 영혼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양 문화에서 여성성을 대표하는 고전적인 이미지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유래한 한 그림에서 마리아는 뱀을 발로 밟고 아기 예수를 옆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항상 해왔던 일의 생물학적인 초상입니다. 끔찍한 뱀과 같은 포식자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성인은 유아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유아처럼 대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약화시키고 병들게 하며 늙은 유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표준적인 병리는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집을 떠날 동기조차 사라집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지키려 했던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대신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귀찮습니다. 2살배기 아이에게 옷을 입히는 데는 15초면 되지만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게 두면 15분,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옷 입는 법을 배우게 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혀줄 필요가 없고 아이는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앉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칠 수 있고 기꺼이 고치려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명상하면 당신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답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답일 것입니다. 칼 융은 현대인들은 신을 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충분히 낮은 곳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수선한 침실에 앉아 자신과 정직한 대화를 나누려 할 때 작은 목소리가 속삭일 수 있습니다. 여긴 정말 더럽군. 그때 당신은 나는 내 방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만약 당신이 실제로 당신의 것인 것을 정리하는 것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릎을 꿇고 변기소를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마도 그곳이 당신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개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미세한 개선을 시작하면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낀다고 해봅시다. 내 일이 의미 없게 느껴져. 이것은 문제 진술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요? 일이 반복적이고 지루한가요? 상사와의 관계가 문제인가요?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믿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이력서를 최신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자리 10곳에 지원해 보십시오. 면접을 보고 다른 기회들을 탐색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전혀 몰랐던 기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상사에게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 만약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회사를 위해 이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을 가장 강력하고 유리한 협상 위치에 놓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뱀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물 준비를 하고 목표에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피노키오는 꼭두각시이자 배우입니다. 배우가 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당신의 역할을 정하는가? 이고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당신의 줄을 당기고 있는가? 입니다. 우리는 인기를 얻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 가면, 즉 페르소나를 씁니다. 그것은 일종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각본을 썼을까요? 칼 융은 우리 모두가 알든 모르든 신화를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비극을 연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하지 않다면 당신은 인생의 모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묵인한 역할을 연기하게 될 뿐이고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모든 의미를 앗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역할로 전환할 때마다 우리는 가면 증후군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사기꾼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니체는 모든 위대한 사람은 자기 이상의 배우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때로는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버지가 되기 전에 아버지인 척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연습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팁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그 사람처럼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저는 2018년에 강연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100% 제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정장을 여러 벌 샀습니다. 처음에는 낭비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만큼 최대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 특히 젊은 남성들이 강연에 정장을 차려입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결혼식에 온 것처럼 말끔하게 차려입은 커플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문화는 종종 청소년기를 인생의 정점인 것처럼 묘사하고 많은 어른들이 아이처럼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어딘가 품위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른처럼 격식을 갖춰 옷을 입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는 매우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복장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마주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 그 역할에 맞게 옷을 입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자세 교정,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지적으로 옷을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이온 킹의 무파사처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서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강해졌다는 신호이며 세상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가혹합니다.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서는 약을 챙겨주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처방전은 외면하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결점 때문에 스스로를 경멸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정의와 너무 적은 자비입니다. 당신은 이웃을 자신처럼 대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방정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격려하고 돕고 싶어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정확히 똑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당신이 아끼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을 똑같은 동정심을 자신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우연히 이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람에게 최적인 존재 양식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에게 약간의 공을 인정해주는 존재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무한한 가능성과 마주하며 당신이 진정으로 되어야 할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용기를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화와 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